네, 이어서 차트통 가겠습니다. 오늘 양대 지수가 조용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장이었는데요. 어떤 특징주도 오늘 시장에 좀 나왔는지요? 자세하게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마제스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에 좀 테마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들도 지난 화요일장에 이어서 좀 많이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요. 좀 거래량 좀 연속적으로 실렸을까요? 좀 이쪽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좀 실렸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약간 차익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종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금일 보승 파워텍 하고요. 그리고 삼목 강업, 자, 이 두 종목의 흐름을 좀 보면서 거래량 급증 종목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보승 파워텍의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1,2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4%로 강세 흐름이 이어졌죠.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주가가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만 약간 차익 물량들이 나왔죠. 그래서 약간 코스닥 시장 쪽에서 시장의 단기 고점이 기관들의 어떤 매도로 인한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 보승 파워텍도 시세 연속성이 앞으로 더 강하게 나올지는 이제 내일장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내일장에 이 보승 파워텍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양봉의 모습을 오늘 고점 꼬리를 달았죠, 윗꼬리. 그리고 고점을 감싸는 양봉 캔들이 나와줘야지만이 다시 시세 연속성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보승 파워텍의 내일 주가 흐름들 우리가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. 자, 그리고 삼목 강업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되고 난 이후에 오늘도 기관들의 IPO 물량들은 나왔습니다. 하지만은 오늘 장중에 13% 이상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고 마감은 3.6%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내일 구간에서 만약에 기관들의 IPO였던 물량들이 오늘 한 11만 주 정도밖에 출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지금 양봉으로 마감된다 그러면 이 시세 연속성도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화요일에 상장이 됐던 종목인데요. 삼목강업 계속해서 거래량 실으면서 좀 강한 움직임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. 오늘 상한가 종목들도 보니까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. 한 20개 종목 정도가 체크가 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안철수 테마주 바람이 상당히 강했죠. 좀 몇 종목이 같이 랭크가 되네요. 상한가 낸 종목들도 흐름 한번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? 네, 상한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오늘 안철수 신당 창당 얘기가 좀 시장에서 주목이 되면서 써니전자라든지 다물멀티미디어, 자, 이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. 그리고 푸른기술이나 키스톤 글로벌, 자, 이 종목의 상한가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먼저 오늘 시장에서 약간 테마 쪽에서도 좀 후발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써니전자라든지 안철수 관련 종목군들, 다물멀티미디어 이 종목군들을 약간 공략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장세가 실적이 가장 기본이 돼야지만이 강하게 좀 올라왔던 종목입니다. 하지만은 다물멀티미디어라든지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연속성을 보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낙폭과대 종목군들, 즉 키스톤 글로벌 이 종목이 단기 급락 이후에 오늘 첫 상한가를 바닥권에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이쪽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을 이용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장에서 포인트는 코스닥 쪽에서도 급락 이후에 반등을 보는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에 좀 랭크되는 이런 모습들이었고요. 그리고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바닥권에서 바닥을 좀 탈피하는 거래량인데 자,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지난 3월 달에 대량 거래 터졌던 시점이 6,800원권입니다. 그래서 내일 갭으로 돌파를 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 좀 보고요. 제가 봤을 때는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근래 들어서는 상한가 종목이 오늘 수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신고가 종목은 지수가 가든 안 가든 한 하루에 80여 개 정도 종목들 신고가 내고 있는데 오늘도 딱 80개 종목 정도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상한가 그리고 신고가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는 좀 오늘의 특징주죠. LGU+가 오늘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. 신고가 종목들도 좀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체크해 주실까요? 네, 자, 오늘 신고가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오늘 통신주, LGU+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죠. 화요일에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통신주, 내수 관련주들의 어떤 섹터들의 모습이
좀 주목을 받았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아무래도 이제 실적 기대감이겠죠. LG유플러스하고 삼진제약 그리고 일신바이오, 이 세 종목의 신고가 종목의 포인트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LG유플러스는 시장에서 오늘 장중에 계속 언급이 좀 됐던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,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매도하는 물량들은 오늘도 외인이 한 300만 주 이상의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기관들의 매도하는 물량들을 다 받아내는 외인들의 힘이 굉장히 좀 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삼진제약 같은 경우도 제약주들 중에서 오늘 오랜만에 9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인데, 이 종목의 모습은 약간의 물량을 좀 받아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상의 모습을 좀 봤을 때요.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쪽도 신고가를 만들면서 1차적으로 15,000원은 충분히 좀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일신바이오도 오늘 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. 67만 주 대량 거래 터졌는데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랠리도 좀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LG유플러스가 지난 화요일장에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어느 정도 더 갈 수 있을까 좀 반신반의했는데 오늘 상당히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죠. 예상을 깨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. SK텔레콤 호실적 나오면서 오늘 많이 올라왔고요. 지금 통신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52주 신고가가 올해 경신이 안 된 종목이 바로 KT입니다. KT는 기관 쪽에서 굉장히 강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데요. 좀 조만간 신고가 좀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방송 추천주들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? 보겠습니다. 김미영 기자입니다.